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를 보면 와, 정말 미래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이 실감나죠. 그런데 말이죠. AI의 뒤를 이을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술 도약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았죠? 네, 바로 양자 컴퓨팅 말입니다. 이게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새로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특히 여기에 투자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양자 컴퓨팅 발전이 왜 바로 지금 중요한가? 그렇죠. 그리고 큰 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이 흐름에 올라타기 위한 전략으로 디파이언스 퀀텀 ETF, 그러니까 QTUM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탐색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그 기술이 이제 실험실을 나와서 현실 세계에 적용되고 마침내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 바로 그 변곡점, 이걸 포착하는 게 중요하죠. 변곡점이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냥 기술에 대한 막연한 감탄, 이걸 넘어서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탐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 하면 보통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기존 컴퓨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이걸 간단히 짚어주시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의 무게가 더 잘 와닿을 것 같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단순히 더 빠른 차가 아니고요. 아예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요? 네, 작동 원리 자체가 다르거든요. 기존 컴퓨터는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의 정보만 담는 비트를 쓰잖아요. 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도 있는 이 두 상태가 중첩된 큐비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0이면서 동시에 1이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하하,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동전을 생각하면 쉬워요.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이게 비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동전이 공중에서 막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요? 그 중간에는 앞면이 될 수도 뒷면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 자체잖아요. 아, 네네. 그게 바로 큐비트의 중첩 상태랑 비슷합니다. 이 특성 덕분에 큐비트 몇 개만으로도 기존 컴퓨터로는 상상도 못할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차원이 다른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우주의 나이만큼 계산해도 못 풀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잠재력을 갖는 거죠. 이제 왜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잠재력이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나요? 좀 구체적인 증거들이 궁금한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글의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입니다. 네, 최근에 이 칩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년이 걸릴 거라고 추정되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수십억 년이요? 네, 그걸 단 몇 분 만에 해냈습니다. 잠깐만요. 수십억 년 걸릴 일을 단 몇 분 만에 했다고요? 와,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엄청난 성능이 당장 우리 실생활이나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수십억 년 걸릴 계산이라는 게 대체 어떤 문제들인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신약 개발 분야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분자 조합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데 기존 컴퓨터로는 한계가 명확했죠. 그렇죠. 너무 복잡하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단축시켜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거나 금융시장의 복잡한 리스크를 모델링하는 이런 산업의 판도를 바꿀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구글 사례만 보면 구글이 또 한 건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일부 기술 선도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다른 신호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드웨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IBM이 개발한 오픈소스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퀴스킷이라는 게 있거든요. 퀴스킷? 네. 이게 최근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경쟁사보다 무려 54배나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54배요? 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IBM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 속도입니다. 불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요, 양자 컴퓨팅 성능이 50배나 빨라졌습니다. 2년 만에 50배요. 그렇습니다. 2023년 초에는 112시간이 걸리던 양자 실험이 지금은 단 2.2시간 만에 끝납니다. 와, 112시간이 2.2시간으로 줄었다니 이건 뭐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네요. 그냥 차원이 다른 거죠. 마치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처럼 양자 분야에도 비슷한 어떤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 정확합니다. AI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팅도 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겠군요. 바로 그 기하급수적 성장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기술적 변곡점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일 수 있다는 강력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분명 거대 자본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챗 GPT의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AI 경쟁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비슷한 돈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나요? 네, AI 때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보다 초기 단계지만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에 무려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IBM은 한술 더 뜹니다. 양자 컴퓨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에 앞으로 3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웠고요. 300억 달러?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미 이 분야 R&D에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액수가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JP모건, IBM, 마이크로소프트 다 각자 분야에서 최상위 포식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투자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공격적인 베팅이라기보다 혹시라도 기술 흐름에서 뒤처질까 봐 들어놓는 일종의 비싼 보험 같은 좀 방어적인 R&D 투자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이 투자들이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을 만들어내진 않겠죠. 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보험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기술 발전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하거든요. 아, 가속 페달이요? 네, 최고의 인재들이 이 분야로 몰려들고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즉, 이 돈의 흐름이 미래가 오는 속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이 배는 이제 곧 출발하니 주목하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거대 자본이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JP모건처럼 100억 달러를 쓸 수는 없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방법이 있을까요? 하하, 그렇죠. AI 붐 초기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걸 생각하면 미래의 승자가 될 한두 기업을 콕 집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를 미리 찾는 건 정말 신의 영역에 가깝죠. 네. 그래서 현명한 접근법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테마에 투자하는 겁니다. 테마 자체에 투자한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디파이언스 퀀텀 ETF, QTUM이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ETF, 즉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거군요. 특정 기업 하나에 모든 걸 거는 대신에 관련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통째로 사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그 구성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ETF는 양자 하드웨어, 반도체,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다양한 분야의 약 70개에서 80개 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꽤 많네요. 네, 리게티 컴퓨팅이나 아이온큐 같은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워 세미컨덕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핵심 반도체 회사, 그리고 알파벳, AMD, 인텔처럼 이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거대 기술 기업들까지 양자 생태계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거나 그 컴퓨터를 활용할 회사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태계 전체에 베팅한다는 개념이죠. 그야말로 생태계 전체네요. 그리고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동일 가중 방식을 쓴다는 점입니다. 동일 가중이요. 포트폴리오에 담긴 모든 종목의 비중을 거의 똑같이 가져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덕분에 특정 한두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주식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걸 막는다는 거군요. 이게 왜 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전략일까요? 양자 컴퓨팅처럼 아직 확실한 승자가 정해지지 않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위즈덤 트리 퀀텀 컴퓨팅 ETF라는 펀드가 있어요. 네. 이 펀드는 상위 3개 종목, 그러니까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아이온 큐, 이 셋의 비중을 다 합치면 22%에 달합니다. 22%면 상당히 집중된 구조네요. 그렇죠. 만약 이 세 회사 중 하나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펀드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큐티함에서는 이 세 종목 비중을 다 합쳐도 6% 수준에 불과해요. 22% 대 6%면 차이가 크네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위험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확실히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데 금메달이 유력한 한두 명의 스타 선수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것과 팀 전체의 고른 기량의 기대를 거는 것의 차이, 이렇게 들리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후자가 훨씬 안정적이겠죠. 근데 여기에도 단점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중을 잘게 나누다 보면 만약 한 기업이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됐을 때 그 엄청난 수익률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트레이드오프죠. 트레이드오프. 네. 동일 가중 방식은 잠재적인 대박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쪽박의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뭐랄까 홈런 한 방을 고미는 공격적인 타자라기보다는 꾸준히 안타를 치면서 점수를 쌓아가는 안정적인 타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2018년에 출시돼서 어느 정도 운용 실적도 쌓였고 0.40%라는 운용 보수는 이런 틈새 테마 펀드 치고는 꽤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결국 이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관한 질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소수의 유력 주자에 집중적으로 베팅해서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분야 전체의 성장의 위험을 분산하면서 안정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이 분야에서는 후자가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어의 법칙을 연상시키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정말 무섭죠. 그리고 JP모건,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자본이 이미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QTUM과 같은 동일 가중 방식의 분산 투자 ETF는 개별 종목 선택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푸는 대신에 테마 전체의 성장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거대한 기술적 파도가 해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서핑보드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미리 자리를 잡는다. 네. 물론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할애해서 AI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다음 기술 혁신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미래 방향성에 베팅하는 현명한 방법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집중했지만 이 논의는 사실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양자 컴퓨팅이 이론에서 현실이 될 때 그게 단지 우리 포트폴리오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학, 금융, 소재과학 등 우리 사회 산업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투자를 넘어서요.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의 삶이나 직업 분야에서 양자 기술로 인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은 수십 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이 단 몇 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새로운 촉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금융 모델링으로 또 다른 차원의 부가 창출될 수도 있겠죠.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